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추울 때 역시 스포츠 활동 열심히 하면서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또 삶의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자체의 스포츠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또 이런 어떤 스포츠 브랜드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브랜드, 제가 아까 브랜드 얘기했는데 브랜드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브랜드는 원래 문신, 타투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어원으로는 스티그마. 그래서 이게 칼이나 바늘로 찔러가지고 자국이나 어떤 표적을 내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것이 이런 어떤 자국, 약간 좀 끔찍해 보이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의미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원전 5세기에 헤로도토스가 그 역사에서 이러한 그 브랜드가 나오게 된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히스티아이오스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그 반란을 권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티아이오스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어떤 충직한 종의 머리를 깎고 거기에다가 반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문신으로 새기고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가 자랐으니까 이미 그 문신을 머리통에다 새긴 거는 이제 좀 은폐가 됐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이 종을 보내게 돼서 그 이때부터 그 브랜드라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그가 이야기하는 최초의 브랜드라는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브랜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밀한 또는 은밀하게 전하는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브랜드의 의미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어떤 은밀한 메시지성에서 고유성, 정체성 또는 차별성, 차이, 이와 같은 어떠한 일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성질로서 의미가 약간의 어떤 변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브랜드의 어떤 역사성을 알아봤는데요. 그 문신에서부터 은밀한 메시지까지. 예전에, 우리가 최초의 역사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들에 이미 그러한 의미로서 나왔다는 것이죠.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 브랜드는 어떤 회사나 그 제품을 상징화하는 기표이자 또한 기의이기도 합니다. 그 브랜드의 어떤 표시를 보고 소비자들은 어떻죠? 특정의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는 뭡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로고라는 것이죠. 기업들은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키처럼 딱 스우시를 보고서 나이키의 브랜드가 생각나듯이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이렇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브랜드는 사실 말은 쉽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포츠 브랜드는 기업, 제품과 타깃 소비자와의 어떤 연결성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곁에서 있다가 이제 사라졌던 수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스포츠 용품이나 그 의류 회사들이 사실 그 성공적인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틀렸다면 과감하게 어떤 전략을 수정하고 노선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요. 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존재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와 같은 좋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부재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들이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나이키의 경우를 보면 필 라이트와 빌 바우만 이들이 선수와 감독으로 만난 후에 1964년에 나이키의 전신은 블루 리본 스포츠 들었죠. 나이키의 브랜드는 로고에서부터 소비자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지금 줬었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브랜드로 성장했죠. 언더아머는 어떻죠? 메릴랜드 대학교의 미식 축구 선수였죠. 케빈 프랭크. 이 케빈 프랭크 CEO가 땀을 본인의 경험적으로 많이 흘리니까 그 땀이 많이 나도 옷에 어떤 그 땀으로 인해 가지고 좀 기분 나쁜 것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웨어는 없을까? 언더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창업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게 바로 언더아머죠. 그래서 이런 본인의 선수 경험의 일종의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존재하는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또는 선수들이 어필하거나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 한국 브랜드가 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시점에 좀 상실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1964년 동경올림픽의 경우는 미즈노와 아식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죠.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아디다스가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두 번의 올림픽을 치렀고 또 뭐죠? 4강 신화를 만들었던 월드컵을 유치하고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종 스포츠 브랜드를 세계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기회를 좋은 어떤 그 성장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육성에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국내 스포츠 브랜드는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김도균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스포츠 종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또는 홍보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광고에 잘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리오넬 메시, 푸마 같은 경우는 누구죠? 우사인 볼트,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스테판 커리와 조던 스피스를 후원해서 벌써 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붙여 줌으로 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스포츠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장비나 의류에서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가 만든 브랜드에 녹아내려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와 가치를 결합하는 노력도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BTS 같은 그런 K-팝의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적 탁월성, 내용 또는 우리만의 철학이 덧붙여질 때 바로 전 세계의 팬들이 우리의 아이들한테 열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포츠 브랜드도 이러한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우리만의 고유성이 적절하게 덧붙여져야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다른 우리만의 무엇인가의 차별성을 만들 때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BMW가 만약 스포츠 의류 시장에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BMW 갖고 있는 그 역동성, 드라이브를 하면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차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 의류 시장, 아니 장비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들은 색다른, 지금까지 그들이 드라이빙 하는데 즐거움을 줬듯이 많은 스포츠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환상과 즐거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들이 바로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운전의 즐거움, 스피드의 즐거움을 아마도 BMW는 의류나 장비에 녹아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스포츠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독특한 제품 철학이 담긴 그런 브랜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고 스포츠 장비를 만들고 스포츠 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의 고유성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인문학적 성찰을 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우뚝 쓴 브랜드로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인문학적 성찰이 녹아내려져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특성들 한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왜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를 갖고 있지 못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포츠 브랜드들 구입하실 때, 또한 여러분들이 구입한 브랜드의 장비나 웨어를 입고 운동하실 때 한 번 정도 그 브랜드의 의미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추운 겨울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